2022년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경매 라이브 방송이죠. 안종현 경매TV 제4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라방 47강이고요. 생생경매, 간혹가다 제 문자로 생생경매 교재를 구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책 없어도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굳이 뭐 책까지, 아마 책도, 이 책은 뭐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다른 출판사에서 찍었기 때문에 뭐 책이 절판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책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공동주택이 매각 대상인 경우하고 또 이제 단독주택이 매각인 경우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요. 오늘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난 46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버퍼링이 일어났습니다. 버퍼링이 일어났는데 좀 불편하시죠, 그죠? 저 엄청 짜증나요. 예, 정말로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했었던 봐가지고요. 버퍼링이 나면은 그대로 뭐 들어보시고 또 짜증나시면은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대해서 제가 30분 단위로 해서 편집을 해서 편집 영상을 또 올리거든요. 거기에는 버퍼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하니까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공동주택이 매각 대상인데 땅은 매각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제가 높아심에서 이 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공동주택인데 땅은 경매가 안 나오고 건물만 경매 나왔단 말이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인데 이런 경우 또 대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나아가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등의 심적인 압박을 받는다고요. 또 나아가서 전세 이런 것도 놓기도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적인 그 측면에서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건물만 경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이거 돈 됩니다 말이지. 심지어 제가 어디 인터넷상에서 매체는 어디 매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 경매 관련된 영상물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보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공부하는 내용 아니십니까? 47강 내용에 대해 가지고 건물만 경매 나온 거예요. 우리 또 46강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해가지고 지난 46강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지요. 근데 그 영상물에서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놨더라고. 뭐냐면요, 건물만 경매 나왔다 이거지. 집합 건물이다 이거지.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다세대 주택입니다. 101호 건물만 나와서 땅은 없어요. 근데 101호에 대해서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얼마다? 1억이라 이거지. 1억인데 그걸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101호가 구분 소유권이거든요.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에 의해서 매도 팔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이게 집합건물법 제7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이 내용은 제가 46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러면 5천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1억에 판다 이거지. 세상에 한 방에 5천만 원 벌어본데 그런 개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이게 특정 채널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물도 올라온다니까 봐가지고. 그러니까 경매를 모르시는,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하잖아요. 한 방에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 그냥 쑥 들어오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팔면 5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회수를 늘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물건은 야, 이거 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추천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이 있을 적에 저는 항상 접근 방법입니다. 법정 이상권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유치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죠? 분묘기지권 일단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로 보시는 게 아니고 숲을 보셔야 됩니다. 숲을 보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산하실 즈음 되면요,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매정보들 착 보면서 나름대로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때는 성공한 경매 공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경매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힘드시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양도소득세가 뻑하니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번 대선 주자들이 말이지 양도소득세율을 뭐 일시적이나마 한시적이나마 뭐 다운시켜주겠다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그죠? 또 1가구 뭐 2주택이다 3주택이라면 진입장벽부터 높잖아요. 2주택 같은 건 8.8%인가요? 3주택 같은 건 13.2%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짜리인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택수와 상관없이 전부 다 취득세가 1%니까 1.1%입니다. 취득세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서울 수도권 쪽에 1억,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부동산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저쪽에 경기도 끄트머리 해가지고 빌라 반지하 같은 경우 뭐 공시가 1억 이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였던 수익이 발생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저기 내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짜리 저 빌라를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아니면 일반 매매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우와, 그 지역에 보니까 갑자기 그냥 재개발 지역으로 그러면 원하는 장사죠. 예.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렇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내가 1가구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또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이 너 몇 년 보유했냐, 1년 보유했냐, 2년 보유했냐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60%, 70%. 심지어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 안 보셨습니까? 그 누굽니까? 전 경제기획 총리인가 했었던 분,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김 누군가요? 그분 같은 경우 보니까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말이지, 양도소득세율을 100%로 하자. 우와. 그런 식으로 막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움을 했던 그런 그 뉴스도 떴잖아요. 그죠? 세상에 양도소득세 100%가 어디 있습니까? 봐가지고. 그럼 양도소득세 100%라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볼 적에는. 그 취득세 내면 안 돼요. 재산세 내면 안 돼요. 종부세 이런 건 내면 안 돼요. 그죠?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일반 개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 했을 적에, 어쨌든 매입을 한 부동산을 매각을 하였을 적에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는 뭐 양도소득세가 하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참 경매 통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 다른 경매 영상물을 보면 말이죠. 막 경매 완전히 막 초절단 대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참 신기해 봐가지고. 저거 진짜 그렇으면 지가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1,000만 원 투자가 뭐 억을 보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완전히 개소리지, 개소리.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경매 공부하는 얘기죠? 언젠가 때가 올 거 아닌 얘기지.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이게 법원 경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딱 어느 정도 안착이 돼버리죠. 그죠? 그다음부터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정보지 보고,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씀 많이 들었네요. 갈 길 먼데. 자, 이렇듯이 공동주택이 매각 대상이고 토지는 매각 제외다 했을 적에 보니까 접근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지난 4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토지 소유자는 전용 부분이죠. 구분 소유권자한테 시가로 팔아라.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 반드시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1억짜리를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당신 사과 왜?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제7조에 보면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당신 가지고 있잖아. 이랬을 적에 토지 소유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나 그거 안 사 이 사람아. 이랬을 적엔 또 어떡하냐 이거지. 그럼 두 번째 이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다? 그럼 대지 지분을 나한테 좀 파시오. 응? 나 뭐 애 학교 때문에 이거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대지 지분이 없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 중에서 일부러만 좀 파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접근을 또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이도저도 안 된다 얘기죠. 안 팔아요, 안 팔어. 내가 왜 당신한테 내 지분을 팔아? 이랬을 때는 세 번째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확 경매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죠. 강제 경매를 대비한 방어적 조치를 강구하자.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이런 방어적 액션은 뭐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세권하고 가등기입니다. 딴 거 없어요. 전세권 그 가등기를 설정을 해놔 버리자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라방이식의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단독주택만 경매 대상인 경우입니다. 지상에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단독주택입니다. 땅은 경매 안 나왔어요. 네. 단독주택만 경매 대상인 경우를 보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기에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 행사와 관계가 전혀 없어요. 단독주택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독주택만 경매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건물이 일단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시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판서를 잠깐 해드릴게요. 지상에 이렇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인데 이게 땅에 대해서 적법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A라고 그러면요. 이거 단독 건물이 경매 나와서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건물은 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A가 진짜 열받으면요. 이 건물에 대해 가처분하고 나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엉뚱하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갑 A라는 사람은요. 토지 소유자죠. 정말로 열받는다 그러면 건물 확 전체를 철거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상에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근데 토지 소유자가 말이죠. 이게 101호 얘기를 막 예를 들어 여기 101호입니다. 101호에 대해 가지고 무슨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뭐 가처분을 빡 해놔버려요. 이 가처분은 이게 죽어도 말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 가처분을 한 전제는 뭐냐면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가지고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 A인데 101호를 뭐 갑이라는 사람 낙찰받았다 이거지. 이랬을 때 A는 갑에도 콱 101호 부숴버려. 갑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숴봐라. 근데 101호 요거만 딱 따라해서 쏙쏙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법리적으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지상 건물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이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없앨 수는 있겠죠. 아주 정밀하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정밀하게 없애는데 그걸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토지 소유자 A 또는 그 건물 낙찰자 갑 입장에서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는 이 법 단어도 별로 전 안 좋아합니다. 예. 근데 막 법률적으로 따지고 그러면요. 글쎄요, 전 그거보다는 따지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니까 서로 입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건같이 단독주택이라 그러면요. 단독주택에는 갑이 막 까불거든요. A가 열받으면 확 이거 건물 전체를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제는 101호 요것만 딱 쏙아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철거해버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상에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는 그것도 단독주택이 됐을 적에는 단독주택만 경매가 나온 경우입니다. 단독주택만 경매가 나온 경우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래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건물이 말이죠.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접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경매 박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법정지상권요, 어떤 것만 알면 모든 게 다 완전 정복되지. 그러니까, 엄마 땅 아들 건물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엄마를 둔 적이 없어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요것만 알면 법정지상권 끝난다니까요.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 지금 무슨 말인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거 없어요. 또 하나 들어보시고 어렵다고 말하면 돼. 간단하다니까. 그죠? 근데 내가 관심 있어 그러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안정현 경매 TV에서는 최소한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시잘데없는 소리, 요 새치해가지고요 혹세 무민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보니까 이제 경매 라방 일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46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집합건물법 제7조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 해가지고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땅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이죠.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101호를 낙찰받았다면 101호를 낙찰받은 사람이 구분 소유자거든요. 일단 그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지상 건물이 이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았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부수하라 이거지. 건물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101호 낙찰자이죠, 그죠?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이거는 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법은 그냥 단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딴 거 없어요, 봐가지고. 이리 한다, 이리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의미이지.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저기 보십시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이지 1차 건물에 대한 101호 감정가격이 1억인데 이걸 예를 들어가 내가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5천만 원에 낙찰받아가 다시 이 토지 소유자한테 1억에 대판다.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인터넷 방송 안 해요, 제가. 근데 말합니까? 1억짜리 5천만 원에 낙찰받아가 말이죠.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 찾아가가지고 해봐. 시가 1억이잖아. 왜 1억이야? 하니까. 이 사람은 감정평가 법원에서 1억을 평가했잖아. 그렇구나. 5천만 원에 낙찰받았으니 당신 1억에 다시 되사가.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알았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5천만 원 번다. 1년에 10건만 하면 5억 벌잖아요. 그죠? 돈 벌기 쉽죠? 예.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제가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해드릴게요. 화면을 제가 조금 얼굴을 좀 줄일게요. 얼굴이 하도 크다 보니까 말이죠. 얼큰이 해가지고. 잠깐만요. 조금만 더. 네. 좀 줄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 쭉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죠? 건물이 경매 나온 경우 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안 들어봤는데,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황룡님 들으셨고요.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박황룡님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뭐 열심히 달아주시고, 에리카님도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가지고, 우리 최선행님도 뭐 그냥 완전히, 윤벽한 부회장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준이시님 들으셨네요. 반갑고요. 대찬인 형님 들으셨고요. 알까기 대왕님도 들으셨네요. 다음에 누구신 거예요? 홍대희님 들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떡갈비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누구신 거예요? 백만섬님도 들으셨고요. 주유사님 들으셨네요. 또 누구신 거예요? 라이언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종종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민님이신가요? 영문으로 되어 있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인사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 채팅창을 안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간혹가다 라이브 방송하는 분들 보면요, 그냥 상당히 좀 루즈하게 진행하더라고. 이건 상당히 타이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니까 말이죠, 그죠? 예, 루즈하게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농담 따먹게 해서 저는 그런 거 상당히 이제 싫어합니다. 1시간이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말이지 할 건 제대로 똑바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나중에 그 코로나 끝나가는 말이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소주 한잔 먹을 적에 이제 그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참 귀중한 시간은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상에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기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추천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게 경매인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요. 99명은 이 물건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쳐다본다니까요. 근데 그 한 명이 내가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싫어. 그러면 유치권도 싫어. 지분경매도 싫어. 법정지상권 싫어. 분묘기준권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그럼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쫄 가지고 장기 둘 수는 있겠죠. 그죠? 둘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투자 그 물건 범위를 넓히는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부 다 뭐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제가 아마 나중에 지분경매 강의할 적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그전에 저희 카페에서 방송할 적에 이야기를 한 사안입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분인데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산소 봉분이 말이죠. 2개인가 3개 딱 있어요. 경매 정보대로 떠 보니까 임야에다가 지분 3분의 1에다가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한 2012년도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우리 저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제가 다 오픈해 드립니다. 단독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요. 단독으로. 근데 보니까 몇 차 기일이지? 5차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5차 매각 기일 날 우리 팀에서 입찰 안 들어갔으면요, 5차 기일도 유찰되는 거예요. 그죠? 단독이었으니까. 6차로 넘어간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부정적인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임야잖아요. 그죠? 그럼 지분이잖아요. 다음에도 이것도 분묘가 있는데 분묘 있으면 분묘 기지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막 얽거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이 안 할 경우는 평온 공연하게 조상의 묘를 수호한 경우, 또 내 땅에 조상 묘가 있는데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조상의 묘를 다른 데로 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시잘데없는 거 외우면 뭐 할 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세상에 필요 없다니까. 그건 말하고요. 근데 그건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봐가지고 참 깝깝해. 그래서 그렇죠. 공인중개사 이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좀 알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 보시고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부정적으로 안 본다. 돈이 되는데 그거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죠? 대출이 원활하지 않고 자기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경매 못 하는 거지. 그럼 제가 깨놓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돈 없는데 어떻게 경매하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보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치권이다, 지분경매다, 법정지상권이다, 말이지, 또 여러 가지가 아니십니까? 그죠? 분묘기지권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 참 껄쩍껄쩍지근하거든요. 사람들 다 고개를 살포시 돌리는 그런 유형의 물건인데, 나는 고개를 돌리지 말고 살포시 쳐다보자. 이게 쳐다봐가지고, 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릴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뉴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떨어지는데, 그 전에 아파트 가격이 팍팍 천정부지식으로 올라갈 적에는 말이지요. 아파트 경매 물건 나왔다 그러면 1차 기일에 20명, 30명, 그냥 말 그대로 나래비 서잖아요. 줄 서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역세권의 아파트, 그러니까 내 눈에 부동산이 이뻐 보이면 남의 눈에는 부동산이 엄청 이뻐 보입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싫어 부정적이 분묘기지권 지분에 임야야 나도 싫어 그러면 남들은 더 싫어 그러니까 자꾸 아까 말씀드린 거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유찰되는 사유가 딴 게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유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부정적이면 싫어 이런 마인드는 말 그대로 제가 볼 적에는요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다.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일단 갈 길이 먼데 자꾸 실없나 말씀드렸네요. 그죠? 밀양 지원 사건입니다. 2018 타경이고 560호 사건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인가요? 가곡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밀양지원인데, 여기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대지권은 매각 제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세대 주택이니까 101호가 경매 나온 거예요. 101호. 네? 101호가 경매 나오는데 밑에 보시니까 쭉 내려오다가 1억 800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이 정모 씨라는 분이 5,300만 원에 이거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누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한테 이 사람이 내가 5,300 받았으니까 당신 이거 1억 800을 사가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예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않고요. 이게 또 여기에요. 이분이 이제 2019년도에 낙찰 받았잖아요. 이게 또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정 물건으로 잡혀 있어요. 누가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가 경매 신청했다니까요. 강제 경매 신청. 자, 그러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강제 경매 신청했다. 그럼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와가지고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행사할 거요? 안 해. 그럼 대지권 지분 팔 거요? 몰라.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상 101호면 101호에 돼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전유 부분 낙찰받은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뭔 어떤 조치를 취해라. 뭔데? 이거 전세권은 가득 깨놓으라 이거지. 그죠? 가처분 이게 좋습니다. 이게 가처분 돼 있잖아요. 가처분 이후에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설정했습니다. 그럼 가처분 이후에 전세권 가등기는 힘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경매가 넘어온다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가 본안 소송엔 판결문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그럼 본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겁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물론 이게 저당권이나 가등기 같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나 가등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언정 일단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 전세권은 뭐다 강제경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이것도 인수예요. 이것도 인수된다. 인수된다 이거죠. 또 가처분도 인수된다 이거죠.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가 수두룩뻑뻑한데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낙찰 받겠습니까?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경매 경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낙찰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전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튜브 상에 영상물을 많이 보셔가지고 머릿속에 경매 지식을 좀 많이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이 양반들은 경매 공부는 하기 싫은 모양이라. 하기서 뭐 애나 어른이나 경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학점 따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돈이 말이죠. 엄청 수백억이야. 그러면 그거 공부하지 마세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안 한다 이거죠. 그럼 대지권 팔아 몰라. 그럼 경매 집어넣는다. 이게 경매 집어넣을 걸 대비해가지고 전유 부분을 낙찰받은 이분이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보시라는 분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나와 있죠. 박모 씨라는 분이 가처분권 납니다. 이분이 사실은 낙찰 받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경매 정보제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분이 아까 한 5,300만 원 쓰니까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아가 소유권 이전 늦게 한 상태에서 강제 경매 해가지고 가처분권자 이분들이 또다시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니까 예정 물건 해가지고요.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11,355호로 해가지고 예정 물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예정 물건 잡혀 있으니까 아직 경매 기일은 안 잡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참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이런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제가 추천해 드리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낙찰만 받으면 이게 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게 조금 주춤주춤하니까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건물만 경매가 떡하니 나왔다 하더라고. 이건 저 추천 안 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물건에 내가 관심을 가진다면은, 근데 이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이 가처분 말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 입장에 봐가지고 소유권 됐다. 그럼 가만 앉아있으면 안 되죠. 물론 2019년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채무자 및 이분이 현재 점유를 하고 살고 있네요. 한 2년 정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5,300만 원 주고 2년이다. 깔세로, 연 깔세로 하면 이게 5,300 같은 건 세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야, 이랬을 적엔 이 정보시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경매 정보지 보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경매 정보지를 봤을 적에 제가 낙찰자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시가 되었을 적에 과연 나는 이거 어떤 식으로 비틀을 것인가. 아니면 또 경매 신청한 이 가처분권자 입장에는 또 어떻게 또 비틀어 버릴 것인가. 근데 이 경우는 말이죠. 절대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으로 누가 유리하다 하더라.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뭐다.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입장이라면 괜찮다 이거죠.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권자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럼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떡할 것이냐. 아무런 안전조치도 장치를 안 했어요. 어떡하지?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54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법원에다가 집을 공탁해버려, 공탁. 공탁, 그죠? 공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를 이행을 한 게 되죠. 그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정모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540만 원 안 줘요. 뭐가 이쁘다고 540만 원 주면 이게 애따 해가지고 뭐 밀양지원 법원 가가지고 공탁해버려. 공탁하면 채무 이행이 되잖아요. 그죠? 채무 이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채무 이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사건에서 경매 절차는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취소 기각 결정 나버린다고요. 없었던 걸로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면서, 야, 다시 친구야, 일로 왔나, 애가 전세권 설정하자, 일로 왔나, 애가 가등기 설정하자, 안 돼 있다. 그럼 이 사람 또 열받아가 또 경매를 집어넣는다. 아이고, 근데 이미 있잖아요. 가처분도 돼 있고, 전세권도 돼 있고, 가등기 돼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강제경매를 또 같이 집어넣으면 전부 다 이게 인수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 들어간 낙찰 받는데 낙찰 못 받는다 이거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전유 부분 낙찰 받은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둘이서 이제 옛날 다방에 앉아가지고 쌍화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서로 딜을 하겠지요. 그죠? 우리 이렇게 싸움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협상하자. 네가 며칠 전에 나한테 대지권 얼마 팔으라고 했잖아. 내가 팔게. 아니면 봐가지고 전후 부분 토지 소유자 당신이 내가 이 5,3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1차 감정가 법원에서 1억 800을 했나에 봐가 나 한 9천만 원만 주시오. 9천 원 아니 1억 달라고 해야겠죠. 그죠? 처음부터 세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세게 불러 깎아줘야 돼. 1억 줘야 그러면 너무하다. 그럼 1,000만 원 깎아줄게.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처분권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가처분은요 안 죽어요. 이 가처분은요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있잖아요. 가처분은요 소위 말소 소멸 기준 권리 선우를 불문하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럼 이게 무소불위였던 그런 권리가 갈 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죽는데 상대방에서 요래저래 말이지 그냥 애미가 버린다면 이 가처분 이게 때려맞아서 허당이다. 껍데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 깔려 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더라 일단 봐가지고 이 집을 공탁을 해버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취한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걸 하나 이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조금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가처분 등기 이후에 어떤 권리가 되었다면 그 가처분 등기 이후의 권리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궁금하다 이게 조금 좀 보시죠. 이게 창녕군 창녕읍이네요. 창녕군 같으면 제 처갓집이 창녕군 도천입니다. 도천. 북옥 온천 있잖아요. 그 동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종 결과가 경매가 이제 취하됐어요. 취하. 여기 보시면은 취하됐잖아요. 취하가. 취하됐는데 이게 요건도 보니까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죠. 대지권은 어떻게 됩니까? 대지권은 매각 제외랍니다. 땅은 이제 안 판다 이거죠.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이 가처분은 청구의 소로 이분이 소유권 이전 관련된 그 소송을 한 상태, 그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자기 앞으로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의미가 없고, 이 가처분은 보니까 말이죠. 이 김모 씨 가처분인데 이게 인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임료 치료 있잖아요. 치료를 아마 2년치 이상을 안 냈던 모양이라 따라서 원래 법정 이상권이 성립된다 할지라도요. 치료를 2기 이상의 치료를 지취하게 되면요. 법정지상권 설정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건물 소유자한테 야 당신 2기 이상의 치료를 안 냈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이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빠이빠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통보를 하면요 이것은 하나의 형성권이 되기 때문에 발송만 하면 이로써 끝나버린답니다. 근데 이 가처분을 보니까 저기 2기 이상의 치료를 지체하였다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지상권에 대한 말소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수가 된다 이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양반이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여기 2010타경입니다. 소유권 넘겨받았잖아요. 그죠? 넘겨받고 나서 보니까 건전한권 설정됐어요. 이게 창녕 뭐 농협 같은데 이게 뭡니까? 여기 소멸기준 권리죠. 그죠? 여기 소멸기준 권리인데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이에 어떤 이 자리에 저당권이 아니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게 소멸기준 권리가 아닌데 봐가지고 이게 강제경매 신청해도 이게 소멸기준입니다. 이게 그죠? 이 경매정보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한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은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이게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만약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이 안 되고 인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 저는 제가 여기서 뭐 전세권이나 가등기 하세요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안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공격에 내가 수세에 몰렸다 이거지. 이랬을 적에 나는 과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응용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정이 정말 저거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의 시끼 욕하실 분들은 욕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화면을 끊고요. 이제 1부 방송을 마치고 이제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ction.